이 업장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. 제 게으름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오늘 내로는 녹음을 해야 영상 편집해서 적어도 2월 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그 성실한 유튜버분들,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이번에 갔다 왔던 곳은 스시료예요. 제가 스시료에 대한 영상은 앞선 영상으로 좀 몇 개 올려놨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개를 대부분 했어가지고 업장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. 대신에 뭐 이날 먹었던 식사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스시료는 아시다시피 이대성 셰프님이 그 헤드 셰프로 계신 곳이고, 이대성 셰프님은 이제 1세대 셰프 아시죠? 이건 다 넘어갈게요. 유명하신 분이니까. 그래서 이제 스시료 갔는데 워낙 기물도 이쁘고 또 서비스도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제가 되게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우선 또 맛이 또 제 취향이에요. 물론 제 취향이라는 게 좀 이래저래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, 아무튼 기본적으로 맛이 좀 과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좀 목적이 분명한 음식들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가 주는 터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. 뭐 계란찜을 내는 경우에는 뭐 위에 뭐 연어알이나 이런 거 올리긴 했지만 과하게 이것저것 올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올려요. 계란찜이라는 요리 자체가 그냥 무난하게 따뜻한 맛, 간 이런 느낌만 나니까 위에 연어알 올리고 적당하게 향 주려고 유자 제스트 올리는 그런 터치를 주는 정도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찜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업장들 보면 이제 손님들한테 좀 나은 요리를 제공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리 실력들을 좀 내어놓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으로 요리를 내는데,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거든요. 근데 스시료는 그렇지가 않아요. 딱 필요한 만큼만 조리를 해서 낸다고 그래야 될까? 요즘 제가 이제 그 영화 리뷰 유튜버 중에 거의 없다라는 분의 영상을 계속 간만에 몰아보고 있어요. 근데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, 그 영화는 감독이 잘 머리를 굴려가지고 손님이 막 이것저것 분석하고 찾고 막 고민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. 그게 명작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의 얘기를 했었어요. 그 스시료의 음식이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뭐 흰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스시료 흰살을 좋아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뚜렷하게 맛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렌에서 나오는 그런 흰살의 단맛이나 그런 강렬한 맛은 아니에요. 근데 흰살의 맛이 이 정도이겠구나라는 정도는 내요. 이게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맛이 너무 과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뒤가 지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스시료의 흰살은 그렇지 않아요.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요. 또 폰즈를 얹어서 주는 것도 전 좋은 게, 이 초반에 나오는 음식은 뒤에 나오는 음식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. 이제 개인적인 거죠. 근데 폰즈에 담겨져 있는 흰살이다 보니까 입에 이렇게 새콤한 맛이 돌아서 식욕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. 또 그 와중에도 흰살의 맛을 잃지는 않고, 그러니까 좋은 거죠. 그래서 나오면 이게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거죠. 그 이날 제빵어가 나왔는데, 사실 제빵어가 여름 방어라고 불려가지고 그 계절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또 셰프님도 기름이 잘 올라서 맛있을 거라고 주셨는데 약간 불질을 해서 그런지 더 기름진 느낌도 들고, 맛도 뭐 제철에 먹었던 되게 맛있었던 제빵어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시기에 나오는 제빵어 지금 꽤나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동시에 되게 편한 느낌을 줘요. 그 셰프들마다 접객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손님들마다 느끼는 취향도 있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에요.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혼자 온 사람을 방치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, 또 너무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불친절하거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.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. 근데 셰프님이 이런 손님들이 그 불편해하지 않게 식사의 진행을 잘 돕는 느낌이에요. 손님이 필요한 만큼 얘기하고, 또 그 손님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거 얘기하고, 그다음에 손님이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내면 또 자기 에피소드도 나오고, 뭐 아무래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
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느낌을 받아요. 아 그리고 스이모노 나오는데 이 스이모노가 이제 그 제첩으로 낸 거예요. 제첩 1.5kg에 물 1kg 넣고 저온으로 끓여서 나오는 거. 이게 바다조개로는 안 되는데 강조개로만 된대요. 그래서 아무튼 맛이나 서비스,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런치에서 이만한 가성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그럼 디너를 갈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디너에 대한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좀 의아할 텐데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린 블로그를 포함해서 포스팅을 포함해서 20개가 안 되거든요. 근데 절반 정도만 디너 리뷰예요. 나중에 기회가 돼서 보시면 두 개의 포스팅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게 동일한 음식을 낸다라는 건 아니에요. 또 재료도 똑같이 내는 건 아니고. 근데 여기가 런치가 13만 원이고 디너가 25만 원인 거에 비해서는 2배잖아요. 그럼 이게 과연 2배의 효과를 주는가? 라는 느낌은 드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.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디너 블로그도 한번 보시고 런치 블로그도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편집해서 올릴 텐데 아무튼 저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요. 아 그리고 샤리는 그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그 이렇게 알알이 씹힌다는 요즘의 트렌드는 아니고 좀 부드럽게 씹히는 느낌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풀림이 안 좋거나 그러지도 않아요. 풀림도 되게 좋고 먹기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. 아 그리고 아지가 이날 나왔는데 그 스시료의 시마아지 되게 맛있어요. 저도 시마아지 되게 좋아하고 스시료 거는. 근데 셰프님 말씀하시는 게 요즘 시마아지가 잘 안 들어온대요. 그래서 보통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냉동을 필렛으로 되어 있는 걸 보관해서 쓰던가 아니면 셰프님들이 직접 핸드캐리로 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날은 셰프님이 이제 아지를 부산에서 들어온 아지를 내셨는데 아지도 꽤 맛있더라고요. 기름지고 식감도 되게 좋고 위에 저기 야꾸미 하나 안 올렸는데 맛이 진해요. 그러니까 진한 전갱이의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었죠.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좀 이어가면 그러니까 디너를 가는 것보다 런치를 2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성비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2번 스시를 먹을 기회가 된다면 런치에 스시료를 가고 다른 데 디너를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. 이게 이제 좋아하는 업장에 대한 뭐 칭찬의 감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시료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참치예요. 물론 참치가 되게 고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맛이 그러니까 좀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은 이상은 참치에서 아주 만족도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스시료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참치가 좀 만족도가 낮아요. 뭐 아일랜드산 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일랜드산이 자연산 아닌가? 나는 스페인이 축양이고 뭐 아일랜드가 자연산이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에 비해 만족도는 좀 떨어집니다. 그래도 뭐 다른 게 우선 맛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. 아 그리고 지금 금태 나오는데 금태는 좀 그 처음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어요. 물론 처음 먹었을 때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올랐대요. 저만한 거 쓰는데 8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비싼 거죠. 그래도 뭐 워낙 손님들이 금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러니까 안 낼 수는 없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갈치를 더 좋아합니다. 갈치가 더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생선 구이의 취향이라고 한다면 금태보다 갈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뭐 개인 취향이죠. 또 좀 더 말을 이어가면 그러면 런치에 사람이 많으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주말에 가본 건 아닌데 처음 방문 그러니까 오픈했을 때 딱 처음 방문을 제외하고는 늘 3명, 2명 이래요. 그러니까 좀 의아해요 사실은. 맛있는데 왜 이렇게 손님들이 안 가지? 저도 잘 몰라요.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. 물론 다른 데가 좀 가성비가 좋은 데도 있을 거고 또 접근성이 좋은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런치 만족도를 따지면 렌급이라고 봐요. 렌 정도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면 이제 렌이랑 스시료 런치 중에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다가 료를 얘기할 것 같거든요. 그만큼 료가 맛있어요. 물론
맛의 강렬함을 좀 추구하는 요즘 세대의 취향에 조금 안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맛이라고 하는 지점만 보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보니까 료를 선택을 하죠. 요 런치 나오는 거 보면 츠마미도 한 5개 나오고 니기리도 한 10몇 개 나오는데 심지어 서비스도 되게 친절해. 셰프님도 접객 되게 좋아. 렌은 조금 이제 그런 괴담들이 좀 있잖아요. 렌 욕하는 거 아닙니다. 저도 사실 그 괴담 한 번도 못 겪어봐서 잘 몰라요. 들어보기만,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봐서 뭐 들어본 거지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. 아무튼 그 뭐라 그러지, 확률상으로 따지면 료에서는 그런 일을 느낄 일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이날 우니는 그 처음에 제가 봤던 무다포 수산이라고 적혀있는 그 우니였는데 제가 우니를 안 먹는 거를 이날 방문까지 해서 3번인가밖에 안 갔는데 셰프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니 안 드시죠? 그러면 어떤 거 더 드시겠어요? 그래서 아지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지 더 달라 그래서 아지 받아서 먹었습니다.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. 기억하고 있는 거. 그러니까 셰프가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기분이 좋았어요. 아무튼 예.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뭐 칭찬도 아니고 또 까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포지션으로 말하긴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시료 되게 좋아해요. 분위기도 제 취향이고 또 맛도 제 취향이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스시료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좋은 가성비의 식당인데 왜 안 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으니까 갈 때마다 손님 없으면 조금 민망해요. 그리고 언제 망하면 어떡해 진짜. 그럼 슬프잖아. 이 맛있는 내 취향의 업장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다고 내가 뭐 자주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휴가를 써서 런치에도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여행 내년에 가야 돼가지고 제가 직장 이 특성상 휴가를 몰아서 쓰지 않는 이상은 중간중간에 몰아서 써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멀리 갈 수가 없어요. 말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? 아무튼 직장 특성상 그 멀리 좀 기간을 두고 여행을 가려면 휴가를 한 번도 못 써요. 나중에 써야 돼. 그래서 이것도 딜 보면서 겨우겨우 얻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는 갈 기회가 더 적어. 그럼 할 방법이 없잖아요. 약간 두서없이 말했는데 아무튼 망하면 너무 슬프잖아요. 그리고 전어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직전 방문 때 전어 되게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.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심의 상태도 너무 좋고 제가 물론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전어는 경험상 새하스시인데 뭐 2개를 동일선상으로 놓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급으로 맛있어요. 그래서 여기 전어를 되게 좋아해요. 이날도 여기 같이 왔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전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. 그래서 남은 전어 몇 개 있냐 물어보니까 셰프님이 3개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도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맛있는 걸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옆에 사람한테 맨정신에 말을 잘 안 거는데 이날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만 양보해달라 그래서 받았습니다. 여기가 장어는 좀 별로입니다. 장어 맛은 없어요. 질감도 별로, 보기에도 별로잖아요. 그리고 여기 원래 일하시던 안경 쓰신 그 수셰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셨대요. 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. 그래서 다른 분이 고등어 봉초밥 준비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맛도 있다고 셰프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많이 가보세요. 저는 여기 업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추천 안 해도 이대성 셰프님 오랫동안 단골 유지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계속 추천드립니다. 갈 때마다 손님이 없으니까 좀 그렇거든요.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무 많이 오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참고로 1월 말부터 그러니까 2024년 1월 올해 1월 말부터 2월 며칠까지인가 내부 공사 하신대요. 지금 6석인데 4석으로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도 원래 스시료인데 스시 4인조인가? 뭐 그렇게 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. 이게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꿨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한 달 정도는 예약이 안 될 거래요. 그래도 문 닫은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말을 전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자주 가주시기를 바랍니다. 맛있으니까. 이제 녹음했는데 이걸 또 언제 또 영상 편집하고 해야 될지 걱정이긴 하네요. 빨리빨리 올릴게요.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다짐했던 스시야를 좀 줄이고 다른 음식을 많이 먹는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